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229쪽에 나오는 시를 읽고 시에 나오는 상황을 바탕으로 짧게 독서 토론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찬성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을 읽고 설득시키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그 과정을 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 생활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독서 토론이 나와 있네요. 자, 독서 토론이라는 뭘까? 뭘 읽고 하는 토론이겠어요? 책. 물론 긴 책뿐만이 아니라 소설책뿐만이 아니라 그림책일 수도 있고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주제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독서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유호차시에서는 주어진 시에 뭔가 우리가 토론할 만한 주제거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시일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 기계를 더 믿어요. 읽어볼게요. 1연, 2연, 3연으로 나눠 있네요. 1연, 시장에 간 우리 고모, 물건 사고 아주머니가 돌려주는 거스름돈 꼭 세어보아요. 2연, 은행에 간 고모, 현금 지급기가 딸깍 내미는 돈 세어보지도 않고 지갑에 얼른 넣는 거 있죠? 3연, 아휴 고모도 참. 여기까지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2련에서는 고모가 어디에서 돈을 받았죠? 시장에 가서 시장 아주머니, 즉 사람에게 돈을 받았죠. 이때는 고모가 어떻게 받는데요? 꼭 세어본다고 나와 있네요. 혹시 거스름돈을 잘못 세어줬을까봐 자기가 반드시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연에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2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현금 지급기 ATM이죠. ATM에서는 맞게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달칵 내미는 돈을 받아서 지갑에 넣는다고 하네요. 사람과 기계를 다르게 대하고 있죠. 일단 사람이 거슬러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틀리게 줬을까봐 반드시 세어본다고 했고, 이연에 기계가 줬을 때는 당연히 맞았겠지라고 넘겨짚고 검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믿는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돈을 줬을 때랑 기계가 줬을 때 상반되는 고모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로 나타냈습니다. 시의 제목을 다시 볼까요? 누구를 더 믿어요? 기계를 더 믿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 중에 뭐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선생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기계가 정확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계는 사람이 하는 일을 배우고 학습할 수는 있어도 뭔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라던가 직관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못한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옛날 사람 같나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기계를 조금 더 믿는 것 같긴 해요. 당장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계산기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계산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정말 우수해져서 사람이 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그런 시대가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라던가 시에 등장하는 아이의 눈으로는
기계를 더 믿는 고모의 모습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죠. 마지막에 고모도 참 약간 고모를 한심하게 보는 듯이 이상하게 보는 듯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짧은 시를 읽었지만 이 기계와 사람의 차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독서 토론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230쪽 2번에 보면 기계를 더 믿어요를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보라고 하네요. 자, 이게 뭔가 기계랑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시니까 요 중요한 낱말이 들어가야 맞겠죠. 자, 주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는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주제를 바꿔도 되는데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기계, 이것이 대조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좋겠습니다. 시를 바탕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왜 주제를 이렇게 정했냐면 시에서 시를 쓴 아이는 고모의 모습을 통해서 기계의 정확함은 믿으면서도 사람의 그런 손수 계산하는 능력은 믿지 못하는 그 장면을 아이가 약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런 토론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할 일만 남았고 퇴보하거나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당장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고 스마트폰 뿐입니까? 구글 어시스턴트, 또 의료용 로봇, 또 게임용 로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청소 로봇, 이런 아이들도 다 인공지능인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편리성과 유익함을 알아버린 이상 이것을 버리고 옛날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해서 인공지능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니까 언젠가 나는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이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도 나오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좋게 생각하는 한편 불안함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이 시에도 그런 상반되는 마음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토론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제 실제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아래에 3번에 보면 세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독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아이들의 말풍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학생. 이 시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2번 학생. 시장과 은행을 대비하려고 한 연씩 구성한 점이 시의 주제를 더 잘 드러내. 3번 학생. 나는 외삼촌께서 용돈을 주시면 돈을 세보지 않고 그냥 지갑에 넣어. 자, 요 셋 중에서 함정이 하나 있죠. 토론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이 시의 중심 생각과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자, 3번 친구는 외삼촌이 용돈을 주시면 세보지 않고 지갑에 넣어. 이게 인간과 기계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예시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용돈 받아서 기쁜 아이 같은데 시의 주제랑 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시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내세운 까닭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이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3번 친구처럼 토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토론의 토론 주제와 관련이 적다고 할게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관련이 적은 의견이라 토론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두 번째, 자기의 의견만 제시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까닭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의견을 제시한 까닭을 알 수 없다. 어쨌든 1, 2번과 같은 이유로 공통적으로 어떤 결과 발생?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일단 이 3번 학생이 한 말은 토론 주제에서 약간 비껴갔어요. 그쵸? 뭐 삼촌이 돈 준 거를 세보지 않고 넣는다? 얘가 그냥 돈이 좋아서 세보지 않은 건지 삼촌이 준 금액이 정확하다고 믿어서 세보지 않고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세고 안 세고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이 주된 내용인데 이 토론 주제랑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토론 진행을 막겠죠. 자, 두 번째, 얘가 다짜고짜 자기 의견만 말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까닭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한 까닭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2번 같은 이유로 인해 토론이 잘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토론을 대비하여 여러분은 의견 내기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학급회의랑 토의를 해봤고 이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3번 문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일단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의견을 제시한 까닭도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토론이건 독서 토론이건 자기의 의견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과 그 의견을 제시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왜? 다른 사람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거기에 뭐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줄 텐데 띡 자기 할 말만 하고 설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꾸할 게 없겠죠. 다른 사람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설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가치관, 생각도 변하기 마련인데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까닭을 밝히지 않으면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토론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어떻게 말해야 한다? 그냥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그 의견을 제시한 까닭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라고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 4번에 보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방법. 이 위에서 말했죠?
의견과 까닭까지 같이 얘기해야 한다는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위에 정한 주제, 아까 위에 썼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는 낮아지는가를 주제로 토론해 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4번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토론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는가? 자,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혹은 그 반대,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 이유, 까닭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위에서 말했죠. 의견만 제시하고 까닭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토론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람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한 줄 이상 적어보시고,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도 그 이유를 적어 오세요. 요 이유 적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를 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검색도 해봐야 되겠고요. 또는 이 시의 제목을 검색해서 시를 읽고 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봐도 좋겠죠. 그쵸? 자, 참고로 선생님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쪽의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까닭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도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감정을 잘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사람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고요. 과학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 만들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로봇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 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토론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해서 지식을 습득해야겠죠? 내가 아는 바가 없으면 토론에서 지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막 찾아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드는 나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오면 되므로 한두 문장 정도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만 적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선생님이 학습지로 내준 숙제 중에 구명보트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물건 5가지 정하기, 뭐 이런 거 학습지 내줬던 거 기억하죠? 그쵸? 토론 주제는 다양합니다. 일상생활 문제, 가상의 문제, 현실 속 사회 문제, 가족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제로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뭔가 작품을 읽고 거기에 나타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독서 토론에 대해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에 와서는 독서 토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볼 거니까요. 여러분도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내가 글씨를 이상하게 쓰거나 의견을 대충 적은 것이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져오도록 합니다. 공부하고 남은 마친 학습지와 교과서 꼭 등교할 때 챙겨와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